가상화폐 화폐혁명의 서막부터 미래까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알고 계신가요? 2009년 단 몇 푼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이 2021년에는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고 어떤 이들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가상화폐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이어온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심리 실험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상화폐의 태동부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함께 여행하며 그 속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태동 마이너스 불신에서 태어난 혁명. 2008년 10월 31일 세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PEP 전자화폐 시스템. 이 9페이지짜리 문서가 세상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은행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했단 말인가?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 신뢰의 붕괴가 비트코인 탄생의 토양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기관을 신뢰하지 않고도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됩니다. 사토시는 그 안에 영국 타임즈의 헤드라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둔 재무장관. 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은행과 정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은 거의 무가치했습니다. 2010년 5월 한 프로그래머가 피자 두 판을 사기 위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40. 지금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수천억 원입니다. 이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전설이 되었고 초기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상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2부 확산 -FOMO와 광기의 시대 -400-730 2011년부터 비트코인은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중화는 2017년에 일어났죠. 이해는 가상화폐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였습니다. 2017년 초 비트코인 가격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2,400만 원을 돌파했죠. 10배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더 놀라운 건 비트코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폭등했습니다. 어떤 코인은 한 달 만에 100배 이상 올랐죠. 이때 일어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FOMOFE of missing out, 즉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SNS에서 친구가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뉴스마다 비트코인 억만장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하철에서, 회사 복도에서,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가상화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대출을 받아 투자했고 주부들은 생활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이런 현상은 행동경제학의 군중심리와 확증 편향으로 설명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찾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간다는 분석만 믿고 위험 신호는 무시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 투자하니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거품이 터졌습니다. 비트코인은 70% 이상 폭락했고 알트코인들은 90% 이상 가치를 잃었습니다. 대박의 꿈은 악몽이 되었죠. SNS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비명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를 겪으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상화폐는 쉬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폭락이 가상화폐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약한 투자자들은 떠났고 진정으로 기술을 믿는 사람들이 남았으니까요. 3부 성숙 마이너스 제도권 진입과 이중성 마이너스 730 마이너스 1100. 2020년 이후 가상화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찍어내자 사람들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재조명받았죠. 더 중요한 변화는 제도권의 수용이었습니다. 2020년 테슬라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페이팔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2021년에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죠.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도 가상화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1년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명 계좌가 의무화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적용되었죠. 불법적인 것에서 규제받는 자산으로 지위가 변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화는 이중적 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줬습니다. 이제 정부도 인정하는 거구나. 투자자들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탈중앙화를 외치며 시작한 비트코인이 결국 정부 규제를 받게 된 것이 아이러니했으니까요. 2021년 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8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2017년과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신중했고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2022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루나 마이너스 테라 사태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붕괴하며 60조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인생 전체를 잃었고 자살 사건까지 발생했죠. 이어서 FTX 거래소가 파산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거래소가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은 창업자의 사치와 투기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거래소가 이럴 수 있다니 배신감은 컸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가상화폐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결국 중앙화된 거래소와 프로젝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규제가 부족하면 사기와 횡령이 만연한다는 것이었죠. 사부 현재 마이너스 불확실성 속에 기대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1400. 2024년을 거쳐 2025년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월스트리트에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상화폐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극심합니다. 하루에 10% 이상 오르내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제 환호하던 투자자가 오늘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죠. 이런 롤러코스터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의 심리는 여전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미래의 화폐라고 믿는 신봉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혁명이라고 확신하죠. 다른 쪽에는 사기라고 단정하는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전설적 투자자들도 내재 가치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상화폐는 거대한 폰지 사기이며 언젠가 무너질 거품일 뿐입니다. 그 중간에는 그냥 돈 벌고 싶다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상화폐는 철학도 사기도 아닙니다. 그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이들은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팔며 시장에 큰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가상화폐 생태계는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NFT는 디지털 예술과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은 중개자 없는 금융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정말 화폐로 쓰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합니다. 투기 자산으로만 취급되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브 미래 전망 마이너스 3가지 시나리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주류화입니다. 가상화폐가 금, 주식과 같은 정상적인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는 것이죠. 이 경우 변동성은 줄어들고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질 겁니다. 일반인들도 연금이나 저축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기관 투자 증가, 그리고 젊은 세대의 압도적 지지입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들에게 디지털 화폐는 이상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상화폐도 주류가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세대 교체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기성세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듯이 가상화폐도 그럴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CBDC의 시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유럽과 미국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디지털 원화를 준비하고 있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가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의 편리함은 제공하되 통제는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해 CBDC를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비트코인의 원래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CBDC는 중앙 집권적이며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새로운 사회적 분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붕괴와 규제입니다. 또 다른 대형 사건이나 규제 강화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죠. 이미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자금 세탁, 탈세,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국들이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가 문을 닫고 채굴이 금지되며 가상화폐의 활용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다시 언더그라운드로 돌아가거나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트리거는 심리적입니다. 또 한 번의 대형 사기 사건이나 해킹, 혹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 조달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중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역시 위험하다는 공포가 확산되면 정치권은 강력한 규제로 대응할 것입니다. 현실은 아마 이 세 시나리오가 혼합된 형태일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주요 코인은 주류화되고 CBDC도 등장하며 일부 코인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침과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육부인간 심리의 거울. 가상화폐를 보면 인간의 본성이 보입니다. 욕망, 두려움, 희망, 배신감. 모든 감정이 가격 그래프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2배 더 싫어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오르면 불안해서 팔고 크게 떨어지면 회복할 때까지라며 버팁니다. 결국 작은 이익은 포기하고 큰 손실은 그대로 안게 되죠. 이성적으로는 반대로 해야 하는데 감정이 판단을 흐립니다.
둘째,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비트코인 1억 간다는 기사만 찾아보고 비트코인 사기라는 경고는 무시합니다. 반대로 가상화폐를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 뉴스만 기억하죠. 이런 편향은 투자 실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없으니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앵커링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접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비트코인을 8천만 원에 샀다면 그 가격이 기준점이 됩니다. 5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8천까지 갔었는데 라며 희망을 품죠. 하지만 그 8천만 원은 거품이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냉정하게 현재 상황만 봐야 하는데 과거에 매몰됩니다. 다섯째, 과신 편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잃어도 나는 다르다고 믿죠. 특히 초반에 운 좋게 수익을 낸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며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봅니다. 가상화폐는 이런 인간 심리를 극대화하는 장치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되고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며 SNS로 정보와 루머가 퍼집니다. 이성적 판단을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딱 좋은 환경이죠. 가상화폐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의 진실이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공포, 희망과 절망이 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이 다시 심리를 만듭니다. 가상화폐가 미래의 화폐가 될지 아니면 역사의 한 에피소드로 남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던진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은행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 돈이란 무엇이고 가치는 누가 정하는가? 기술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가상화폐의 진짜 의미일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진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숫자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코인을 사려고 하는가? FOMO 때문인가? 진정한 확신 때문인가? 떨어질 때 견딜 수 있는가? 가상화폐는 기회일 수도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 상태입니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욕심을 경계하며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17세기 튤립 버블도 2000년 닷컴 버블도 본질은 같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인간의 탐욕이 만든 광기였죠. 가상화폐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진보합니다. 인터넷 버블이 터진 후 아마존과 구글이 살아남아 세상을 바꿨듯이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꺼진 후에도 진정한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맹목적 신봉도 무조건적 거부도 답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인정하되 리스크를 직시하고 기대하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쓰는 것은 기술자도 정부도 아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상화폐는 혁명이 될 수도 거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돈과 가치, 신뢰와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가상화폐는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자는 신중하게,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돈으로 하지 마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